자, 이제 주식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특히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전략을 세웠는데 어떤가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주식을 사서 한 10% 정도 오를 때까지 뭐 좀 비중을 채우고 10% 오르면 익절하고요. 뭐 마이너스 5% 정도에서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뭐 다른 경우에는 제가 한 20종목의 분산 투자를 했는데, 뭐 5종목은 어떤 종목, 5종목은 어떤 산업군, 5종목은 뭐 어떤 테마, 뭐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해서 두고 가는 전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무조건 칼손절로 하는데 뭐 이게 뭐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요. 뭐 이렇게 해서 잘 되면은 계속 더 하는 거고, 아니면은 방법을 바꿔야겠죠. 이렇게 이제 좀 마일드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로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거를 좀 검토를 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투자라는 거를 처음 하는데, 주식이라는 걸 처음 하는데 좋은 종목을 사는 것까지는 뭐 책을 보면은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방법적인 게 많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좋은 주식들을 고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주식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끌고 가서 수익으로 마무리하고 내 계좌를 살찌워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정보가 그렇게 많이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스스로 좀 그런 전략들을 세워보고 그걸로 이제 그 전략을 토대로 좀 주식을 하긴 하는데, 아직 좀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펼쳐질 그런 긴 나날 동안 과연 이렇게 가는 게 효율적인가,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적인 것들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죠.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좋은 주식 사는 방법 뭐예요? 급등하는 주식 어떻게 사나요? 이런 거에만 이제 되게 관심이 많았다면, 이제는 그래도 좀 운용적인 면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주식의 방향성을 좀 두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주식의 전략이라는 것이 과연 진짜 좋은 전략이라는 게 있고 나쁜 전략이라는 게 있을까? 좋은 전략, 나쁜 전략이라는 건 애초에 없는 게 아닐까,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걸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물론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 좋은 전략, 좀 될 만한 전략,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거는 있고요. 한편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판타지 같은 전략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정도는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구분을 하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뭐 어떤 전략을 선택을 하더라도 그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략 수행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다 망하는 케이스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유를 잠깐 해서 설명을 하자면, 격투기를 하는데 잽을 왼손으로 2번 친 다음에 오른손으로 훅을 때리면 이게 잘 먹힐까요? 만약에 이제 싸우다가 제가 이렇게 뭐 깃을 잡혔어, 뭐 그라운드로 끌려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럴 때 제가 그냥 힘으로 뿌리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제 힘으로 뿌리치는 전략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먹히는 걸까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는, 해보는 것까지는 자유인데,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죠, 뭐 이렇게 그라운드로 가기 전에 빨리 뿌리치고 나오는 게 답이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격투 선수가 과연 있겠냐는 거죠. 그건 애초에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좋아하는 감독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그런 특정 감독들이 이런 세우는 그런 전략들, 뭐 4-2-3-1 전략이라던가 4-3-3 전략이라던가 4-4-2 전략이라던가 뭐 그런 다이아몬드 전략,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전략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다고 한다 한들, 그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팀원들이 안 된다면 아무리 좋은 전략이더라도 정말 무용한 거잖아요. 마치 저는 이제 주식하는 분들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훌륭한 전략들을 막 여기저기서 주워 들으니까 유튜브든 책이든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 전략을 좋은 것까지는 알고 그거를 실행은 하는데, 아무도 그 좋은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너무나도 강하게 듭니다. 물론 전략 수행 능력이 없더라도 좋은 주식 사가지고 뭐 10년 동안 들고 있는 전략을 세웠는데 10년 뒤에 딱 보니까 정말 큰 돈을 번 경우도 있겠죠.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모든 뭐 특정 주식 같은 경우에 막 10배 가고 막 그런 것들이 몇 개월 사이에 10배 가고 그런 주식들도 있으니까, 그 주식을 투자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을 벌었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언제 어느 때건 나한테 그렇게 유리한 것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몇 번 그런 부침을 겪었는데 올랐다 떨어졌다 그러다가 엄청난 폭으로 올랐잖아요. 근데 그 올랐다 떨어졌다 엄청난 폭으로 오르는 그 사이 동안에 비트코인을 계속한 사람 중에서 얼마나 돈을 벌었냐는 거죠. 제 주변에 정말 없어요. 저 비트코인 제 주변 사람들 거의 다 했었거든요. 근데 돈 번 사람이 없어. 근데 어딘가는 있어요. 어딘가는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그런 상황에서 돈을 벌고 있는 중간 과정인 거고, 정말 악담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내일이라도 이렇게 꺾이면은 그분들이 과연 그래도 그 코인으로 돈을 벌까? 저는 되게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10배 가고 100배 가는 동안에 안 판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안 팔았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들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들고 있어서 계속 올라가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오르는 상황에서는 돈을 벌지만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는 거죠.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가 막히게 딱 팔고 기분 좋게 나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떨어져서 팔고 나서 이만큼은 손해본 것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우울하게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못해서 결국은 마이너스까지 가고 결국은 빚을 내면서까지 그냥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몰리는 게 이 주식판이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뭐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고,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각각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올바로 주식을 하는 건구나 라는 그런 기준점 자체가 없는 거죠. 작전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다 보니 작전 수행 능력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인 게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 제 유튜브에서 많은 노하우를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 이 노하우라는 게 들어보면 되게 잔소리 같잖아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주가라는 거는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든 안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든 오르고 내리는 게 이제 반복되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느냐, 이렇게 반복되느냐, 이렇게 반복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등락은 반복이 돼요. 근데 그런 와중에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해서 실제로 그 수익이 나한테 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수익이 단순하게 그냥 사이버머니처럼 숫자 오르고 내리는 그런 게 아니라 내 현실 생활을 바꿔줄 수 있느냐, 내가 현실적으로 레벨업을 해나갈 수 있느냐,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에는 어떤 주식을 사느냐, 그런 거는 부수적인 문제잖아요. 물론 되게 중요해요. 좋은 주식을 산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근데 그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주식 생활을 쭉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맨 앞단에 있는 부수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과정이에요.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은 승자가 되는 그런 행동들을 연이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게 정말 포인트이고, 그 마라톤처럼 이 40몇 킬로를 쭉 그 체력 안배를 해서 뛰는 그 능력이 필요하고, 뭐 격투기도 몇 라운드를 계속 뛰는 그런 그 체력 안배와 전략, 그 순간순간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은 그냥 이론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훈련이라는 거. 이거 제가 유튜브 거의 초창기 때도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하는 거는 바다 수영만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막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 영상이 이제 지금의 머니버디 채널을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었던 되게 중요한 초창기 영상인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코스피 3,300 가고 뭐 코스닥 1,000 넘고 뭐 이런 거, 뭐 그러다 보면 돈 버는 거고 뭐 그건 당연해요. 근데 계속 그러냐는 거죠. 우리는 주식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야 되고, 오르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야 되고, 횡보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야 됩니다. 그냥 그 모든 상황에서 나는 유리한 결과물들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얼마나 훈련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꼭 반드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신교육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 유튜브 이 머니버디에서는 이런 정신교육적인 거, 마인드 교육적인 것들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채널 말고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라는 채널에 가면 제가 지금 말했던 거, 훈련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가 중요한 건지, 훈련할 때 어떤 것들을 뭐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어떤 거는 필요 없는지, 이런 기술적인 것까지도 다 설명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 채널에서 이제 실전 매매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실전 매매까지 도와드리는 그런 뭐 클럽까지 하고 있으니까는 여러 가지 같이 참고해 보세요. 여기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걸어놨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